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와 마주하며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들은 우리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현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칼 융은 인간의 많은 고통과 특정한 행동 양식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즉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상처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에 살아 숨쉬는 한 부분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순수한 기쁨, 깊은 유대감,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 버려짐,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은 내면의 아이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융은 이 내면의 아이가 우리의 현재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우리의 필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가진 채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며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5살 때 느꼈던 외로움이나 버려짐의 감정은 2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도 내면의 아이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5살의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현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어 거절당하거나 비난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성숙한 자아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어린아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여정은 단순히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잃어버렸던 창의성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면 아이 치료는 사람들이 유년기에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로 인해 성인기에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 현재의 성인이 된 우리가 자신의 유년기를 깊이 회고하며 외상적 사건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상처받은 어린아이로서의 자아와 다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재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내면의 아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현재의 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으로서의 자신과 어린아이로서의 자신이 서로 합의를 이루고 칼 융이 말했던 원더 차일드라는 이상적인 원형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원더 차일드는 무한한 가능성과 순수성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억압되었던 잠재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히 유년기 시절의 방임, 거절, 수치주기,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무시,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던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위협 상황에 다시 직면하지 않고도 내면의 치료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여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회복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조각난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아 하나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때때로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밀어내고 싶어 하고 그 결과 경험의 일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마저 부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트라우마는 서로 분리되어 종종 갈등하는 내부 상태를 남기게 됩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내부 자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상처받은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을 절망하기 때문에 숨어 있으려 합니다. 트라우마 기억을 의식에서 밀어내거나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종종 완벽주의나 자기 비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판단하는 자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비판적인 목소리일 수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찰하고 연민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우리의 내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상처받은 자아와 판단하는 자아 모두에게 연민을 느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민하는 자아는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분이며 치유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회복 과정은 이러한 내면 상태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내면 상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면 상태들을 통합하여 온전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즉 주변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숙련된 치료사는 이 복잡한 내면의 지형을 탐색하는데 귀중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억압해둔 우리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 인격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종종 이러한 그림자 부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분노, 혹은 무력감과 같은 감정들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무의식 속으로 억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이 바로 그림자의 일부가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결정이나 반응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억압된 그림자 부분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인식하며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지식과 자기 인식의 심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우리가 싫어하고 부정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가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과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정했던 분노가 사실은 강한 자기 주장과 정의감을 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자기 비난이나 수치심을 벗어던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기 연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통합되고
균형 잡힌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더 나은 심리적 건강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부터 치유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것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며 실수나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대하듯이 스스로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연민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모, 친구, 파트너 또는 치료사를 통해 얻는 지지와 공감은 치유의 여정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연민과 타인으로부터의 연민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 연민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또한 원형과 개인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형은 인류의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심상이나 패턴을 의미하며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신화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우리의 개인 신화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종종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신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갑니다. 치유 과정은 이러한 개인 신화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을 담은 새로운 개인 신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형은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감한 영웅 원형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거나 현자 원형을 통해 통찰력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창조자 원형을 통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를 우리의 개인 신화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심오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원형의 힘을 빌려 우리는 더 큰 자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치유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력과 미술 치료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변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나 트라우마 기억은 종종 이미지나 상징의 형태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상상력을 활용하여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고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치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떨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상상하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 속에서라도 내면의 아이에게 부족했던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실제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술 치료는 이러한 상상력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콜라주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억압된 감정들을 안전하게 해방시키고 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술 치료는 특별한 미술적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치유의 여정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색깔과 형태, 질감을 통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꿈 작업은 융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억압된 감정이나 미해결된 갈등은 종종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의 상징들을 탐구하며 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과 연결되고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림자 부분이나 내면의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꿈 해몽은 단순히 꿈의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적극적 상상 또한 융 심리학의 핵심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무의식적인 내용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아이를 상상하고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거나 꿈속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인물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내용이 만나는 교점을 만들어냅니다. 적극적 상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되지 못한 부분을 통합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면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심리적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기법은 우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길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리치료사나 상담가는 당신의 치유 여정을 함께 걸으며 필요한 지지와 안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당신이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아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빛나는 치유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치유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